어떤 형상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낼 것이며 소리와 냄새와 맛과 느낌이나 법으로 마음을 낼 것이 아니라 아무 것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라. 아무 것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라는 뜻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금강경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다. 이는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아무런 분별도 없이 그저 멍하니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말이다. 마음을 다 내고 살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어떤 마음을 내며 내 인생의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는지, 나는 나의 온 기운을 밝은 쪽으로 쓰고 있는지, 어두운 쪽으로 쓰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들고 버겁다. 모든 경계는 한순간 인연 따라 잠시 왔다가 떠나갈 뿐인데 그 스쳐가는 허망한 경계를 우린 꽉 붙들고 살아간다. 마음에 놓인 짐들이 너무 많으니 힘든 것이 당연하다. 이 와중에 마음마저 끊임없이 오락가락한다. 쉴 새 없이 온갖 잡념, 온갖 생각들이 올라온다. 이 생각들은 잠시도 쉬지를 않는다. 수백 수천 번 오락가락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마음을 딱 가져가지도 못한다. 마음은 늘 변한다. 마음이 늘 바뀐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한결같은 마음을 지킬 수 있다. 마음이 늘 변한다는 걸 알고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마음에 놀아나지 않으면 그것이 한결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다. 한결같을 수 없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순간마다 다르게 일어나는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를 늘 긍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생각은 씨앗과 같아서 그 종류에 따라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난다. 비옥한 땅에 심은 씨앗이 튼실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심었느냐에 따라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한다. 우리에게는 날 때부터 내 인생의 방향에 대해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세계적인 철학자 나폴레옹 힐은 버지니아주 남서쪽 산지 마을의 한 칸짜리 통나무집에서 태어났다. 얼마나 외딴 곳에 살았던지 12살 때 처음 기차를 보았을 정도라고 한다. 게다가 그는 8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가 새 어머니를 데려온 날을 이렇게 회고했다. 아버지는 친척들 한 분 한 분과 새어머니를 인사시켰다. 내 순서가 되자 최대한 심술궂게 잔뜩 찡그린 얼굴로 팔짱을 꽉 끼고 아버지는 이렇게 소개하셨다. 이 아이가 내 아들 나폴레옹이고 우리 마을 최고의 악동이지. 지금도 무슨 일을 벌일까 궁리하는 중일 거야. 그러자 어른들이 비아냥거리며 모두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가만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못 보셨어요. 나폴레옹은 마을 최고의 악동이 아니라 아직 자기 지혜를 제대로 발휘할 줄 모르는 영리한 소년이에요. 새어머니가 북돋워준 힘에 용기를 얻어 나폴레옹은 갖고 있던 총을 팔아 타자기를 사고
자기 생각을 글로 옮기는 일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나폴레옹이 남긴 말이다. 사람이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마음가짐이다. 우리 마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믿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은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가 자신을 힘을 못 쓰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나의 능력은 이 정도야 라고 한정 짓고 있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집착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스스로의 능력을 미리부터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사실은 내 능력이 그것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능력을 한정 지어 놓았기에 내 능력은 그만큼밖에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를 한정하고 제한하면 결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을 넘어설 수 없다. 그리고 그 틀은 그 누구도 대신 깨줄 수 없다. 심상화란 갖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을 마음으로 그려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의도하여 집중하다 보면 머지않아 현실로 이루어진다.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그 형상 자체를 머릿속으로 계속 떠올리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활동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 떠올리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만다. 간절한 마음은 간절한 무언가를 발생시키고 당연한 마음은 당연한 무언가를 발생시킨다. 우리는 스스로 어떤 마음을 가짐으로써 마음속에서 바라고 의도함으로써 현실을 창조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저 뚜렷하게 생각하면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원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 바람은 어김없이 현실로 나타난다. 원치 않는 걸 떠올리지 말고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라. 생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왜곡된 사유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 인사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고 속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친구는 바빠서 내가 인사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수 있다. 이렇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 우리의 생각이 왜곡된다. 그리고 왜곡된 생각은 우리가 사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만든다. 이러한 왜곡은 이전에 비슷한 경험이나 배운 것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고통이 무명과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왜곡된 생각은 무명과 같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자아와 경험에 따라 왜곡된 시각으로 보게 되는데 사물을 잘못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무지, 무명이다. 또한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 이 또한 자신의 경험에 따라 사물을 선택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물에 대해 자신의 생각대로 가치를 부여하고 판단하게 된다. 이것이 가래와 집착이다. 가래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며 집착은 그 원하는 것에 매달려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다. 바라되 집착하지는 말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것,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해 빠져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것, 옳은 것이 아니다.
부정적인 것은 조금 덜고 긍정적인 것은 조금 더하라. 마음을 어느 쪽으로 먹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행복해질 수는 없다. 부정적인 사람은 생각의 끝에서 절망을 선택하며 긍정적인 사람은 생각의 끝에서 희망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모두 나의 습관이 된다. 그리고 결국 이 습관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습관이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고통스러운 일로 여기는 습관은 삶을 지치게 만들 뿐이다. 습관처럼 내뱉는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나의 소중한 삶을 늪에 빠뜨리는 무모함은 없어야 한다. 마음 하나 바꿈으로써 삶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 이 알아차림이 삶을 바꾸는 지혜로 작용할 것이다.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기분이 나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일로 기분이 나쁘던 간에 그 상태로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상태에서 얼마나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아무 생각 없이 한 말과 행동이 현재를 만들고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언제 망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안고 사는 사람은 망하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언제 아플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안고 사는 사람은 결국 그 두려움이 병을 더 키우게 된다. 어차피 미래는 정해진 것이 없다. 매 순간 어떤 생각과 관념과 느낌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갖가지 부정적인 생각들로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삶 그 자체에 내맡긴 채 그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 안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연습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지, 그러려면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편이 훨씬 좋을 것이다. 고통스러운 순간에 과도하게 자기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너그럽게 스스로를 이해하고 돌보는 것을 자기자비라고 한다. 우리는 자비심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긍정적인 사고를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베풀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쉽게 비난을 퍼부어댄다. 온갖 부정적인 말들로 상처를 후벼 판다. 자신을 위로하고 공감할 줄 알아야 성장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며 자존감이 높아진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뇌가 건강해지고 건강한 뇌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작은 불안과 걱정은 이겨낼 수 있도록 작동할 것이다. 뇌는 즐거울 때, 행복을 느낄 때, 스스로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대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의 세계관을 규정하며 우리는 언제든지 이것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내려놓고 자기 판단과 편견이 생기는 것을 알아차리고 진실하고 친절하게 연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내가 나에게 주는 고통을 멈출 수 있고 좀 더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진짜 나를 바라볼 수 있다. 어떤 형상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낼 것이며 소리와 냄새와 맛과 느낌이나 법으로 마음을 낼 것이 아니라 아무 것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라. 아무 것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라는 뜻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금강경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다. 이는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아무런 분별도 없이 그저 멍하니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말이다. 마음을 다 내고 살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어떤 마음을 내며 내 인생의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는지, 나는 나의 온 기운을 밝은 쪽으로 쓰고 있는지, 어두운 쪽으로 쓰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들고 버겁다. 모든 경계는 한순간 인연 따라 잠시 왔다가 떠나갈 뿐인데 그 스쳐가는 허망한 경계를 우린 꽉 붙들고 살아간다. 마음에 놓인 짐들이 너무 많으니 힘든 것이 당연하다. 이 와중에 마음마저 끊임없이 오락가락한다. 쉴 새 없이 온갖 잡념, 온갖 생각들이 올라온다. 이 생각들은 잠시도 쉬지를 않는다. 수백 수천 번 오락가락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마음을 딱 가져가지도 못한다. 마음은 늘 변한다. 마음이 늘 바뀐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한결같은 마음을 지킬 수 있다. 마음이 늘 변한다는 걸 알고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마음에 놀아나지 않으면 그것이 한결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다. 한결같을 수 없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순간마다 다르게 일어나는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를 늘 긍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생각은 씨앗과 같아서 그 종류에 따라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난다. 비옥한 땅에 심은 씨앗이 튼실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심었느냐에 따라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한다. 우리에게는 날 때부터 내 인생의 방향에 대해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세계적인 철학자 나폴레옹 힐은 버지니아주 남서쪽 산지 마을의 한 칸짜리 통나무집에서 태어났다. 얼마나 외딴 곳에 살았던지 12살 때 처음 기차를 보았을 정도라고 한다. 게다가 그는 8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가 새 어머니를 데려온 날을 이렇게 회고했다. 아버지는 친척들 한 분 한 분과 새어머니를 인사시켰다. 내 순서가 되자 최대한 심술궂게 잔뜩 찡그린 얼굴로 팔짱을 꽉 끼고 아버지는 이렇게 소개하셨다. 이 아이가 내 아들 나폴레옹이고 우리 마을 최고의 악동이지. 지금도 무슨 일을 벌일까 궁리하는 중일 거야. 그러자 어른들이 비아냥거리며 모두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가만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못 보셨어요. 나폴레옹은 마을 최고의 악동이 아니라
아직 자기 지혜를 제대로 발휘할 줄 모르는 영리한 소년이에요. 새어머니가 북돋워준 힘에 용기를 얻어 나폴레옹은 갖고 있던 총을 팔아 타자기를 사고 자기 생각을 글로 옮기는 일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나폴레옹이 남긴 말이다. 사람이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마음가짐이다. 우리 마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믿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은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가 자신을 힘을 못 쓰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나의 능력은 이 정도야 라고 한정 짓고 있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집착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스스로의 능력을 미리부터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사실은 내 능력이 그것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능력을 한정 지어 놓았기에 내 능력은 그만큼밖에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를 한정하고 제한하면 결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을 넘어설 수 없다. 그리고 그 틀은 그 누구도 대신 깨줄 수 없다. 심상화란 갖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을 마음으로 그려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의도하여 집중하다 보면 머지않아 현실로 이루어진다.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그 형상 자체를 머릿속으로 계속 떠올리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활동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 떠올리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만다. 간절한 마음은 간절한 무언가를 발생시키고 당연한 마음은 당연한 무언가를 발생시킨다. 우리는 스스로 어떤 마음을 가짐으로써 마음속에서 바라고 의도함으로써 현실을 창조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저 뚜렷하게 생각하면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원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 바람은 어김없이 현실로 나타난다. 원치 않는 걸 떠올리지 말고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라. 생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왜곡된 사유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 인사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고 속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친구는 바빠서 내가 인사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수 있다. 이렇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 우리의 생각이 왜곡된다. 그리고 왜곡된 생각은 우리가 사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만든다. 이러한 왜곡은 이전에 비슷한 경험이나 배운 것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고통이 무명과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왜곡된 생각은 무명과 같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자아와 경험에 따라 왜곡된 시각으로 보게 되는데 사물을 잘못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무지, 무명이다. 또한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 이 또한 자신의 경험에 따라 사물을 선택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물에 대해 자신의 생각대로 가치를 부여하고 판단하게 된다. 이것이 가래와 집착이다. 가래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며 집착은 그 원하는 것에 매달려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다. 바라되
집착하지는 말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것,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해 빠져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것, 옳은 것이 아니다. 부정적인 것은 조금 덜고 긍정적인 것은 조금 더하라. 마음을 어느 쪽으로 먹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행복해질 수는 없다. 부정적인 사람은 생각의 끝에서 절망을 선택하며 긍정적인 사람은 생각의 끝에서 희망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모두 나의 습관이 된다. 그리고 결국 이 습관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습관이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고통스러운 일로 여기는 습관은 삶을 지치게 만들 뿐이다. 습관처럼 내뱉는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나의 소중한 삶을 늪에 빠뜨리는 무모함은 없어야 한다. 마음 하나 바꿈으로써 삶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 이 알아차림이 삶을 바꾸는 지혜로 작용할 것이다.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기분이 나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일로 기분이 나쁘던 간에 그 상태로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상태에서 얼마나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아무 생각 없이 한 말과 행동이 현재를 만들고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언제 망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안고 사는 사람은 망하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언제 아플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안고 사는 사람은 결국 그 두려움이 병을 더 키우게 된다. 어차피 미래는 정해진 것이 없다. 매 순간 어떤 생각과 관념과 느낌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갖가지 부정적인 생각들로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삶 그 자체에 내맡긴 채 그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 안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연습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지, 그러려면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편이 훨씬 좋을 것이다. 고통스러운 순간에 과도하게 자기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너그럽게 스스로를 이해하고 돌보는 것을 자기자비라고 한다. 우리는 자비심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긍정적인 사고를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베풀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쉽게 비난을 퍼부어댄다. 온갖 부정적인 말들로 상처를 후벼 판다. 자신을 위로하고 공감할 줄 알아야 성장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며 자존감이 높아진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뇌가 건강해지고 건강한 뇌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작은 불안과 걱정은 이겨낼 수 있도록 작동할 것이다. 뇌는 즐거울 때, 행복을 느낄 때, 스스로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대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의 세계관을 규정하며 우리는 언제든지 이것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내려놓고 자기 판단과
편견이 생기는 것을 알아차리고 진실하고 친절하게 연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내가 나에게 주는 고통을 멈출 수 있고 좀 더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진짜 나를 바라볼 수 있다.